무음으로 해주세요. 물리면 이따 벌금 받을 거예요. 2만원. 핸드폰 물리면 2만원입니다. 2만원. 오늘은 있잖아요. 스님들이 예전부터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이란 걸 본 거예요. 연. 한 글자의 연자. 근데 이 연자가요, 한자를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을 연자라고 그러고, 어떨 자는 인연 연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연줄 연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인연을 뜻하는 글자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인연. 우리 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그 뭐라 그래요? 그 소설이라고 해야 돼요? 심정이. 네. 그거를 심청전을 소설이라 그래야 돼요? 국문학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방선생님은 그 심청전을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심청전에 연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연을 타고 심청이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 어디에서? 임당수제, 그죠? 그 임당수가 어디 나가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무슨 도로 가면 대청도로 가다 보면요, 3분의 2 지점점 대충 그 정도에 가면요, 임당수란 바다가 있어. 바다인데 임당수라는 곳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파도가 엄청 거세요. 엄청 거세서 날씨가 좀 안 좋고 바람이 불 때는 여기 인천에서 그 큰 배가 가다가 그 파도를 못 넘어가고 돌아와요. 지금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도 돌아와요. 저는 7년 전에 그 길을 대청도를 낚시하러 휴양하러 놀러 가다가 돌아왔어. 그날 날씨가 좀 이상이 안 좋았어. 돌아와. 그렇게 파도가 세요. 그 큰 배도. 그 임당수에 누가 뻑 들어갔어요. 다이빙을 했어요. 심청이가 다이빙을 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피었어? 연꽃이 피었어. 그걸 누가 찾았어요? 혹시 알아요? 누가 찾았어요? 이 심청이를? 어부가 찾았어요. 임금님이 찾았어요. 어부. 바닷속에 용왕님이 찾았나? 어부가 찾아오고요. 어부가 찾았나요? 네. 네, 저도 정확히 몰라요. 어부가 찾아서 진상을 돌려요. 나라 임금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왕한테 모시고 갔더니 임금님이 뭘로 해줬죠? 왕비로 삼았나? 네. 삼은 것 같다, 그죠? 왕비를 삼고는 너무 멋진 일이다 해서 온 나라에 잔치를 벌리겠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를 했어요? 신봉사를 초대를 했을까요? 신봉사가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죠. 찾아왔죠, 그죠? 검사들을 전부 전국 검사들. 온 나라에 장님들은 다 모여라 해서 그 중에 그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신봉사 어르신께서 눈을 뭐 했어? 떴어요. 심청이는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러면 신분형이가 낳은 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어. 책에 없어서 누가 마시는가 하면 이 차들을 스님들이 마시는 거예요. 스님들은 애기가 없잖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했나 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약초가 연이란 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누구예요? 스님이잖아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신부님들은 안 드시나? 신부님들도 요즘 엄청 잘 드셔요. 제가 여기 성당에도 신부님한테 몇 년 동안 이거 연잎차 갖다 드렸어요. 이거 지금 가루로 해서 이렇게 딱 뭘 했는가 하면 그 스님들은 이를 차를 어떻게 마시는가 하면요. 그 잎사귀를 잘라서 잎사귀 자체를 물에 우려서 드셔, 스님들은. 근데 일반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게 잘 우려날까 좀 이상하다, 뭐 마음이 좀 편치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면 이 연잎을 법제를 해서 차를 만들어서 고운 분말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백, 그죠? 그 티백에 넣어서 이렇게 덜어요. 그럼 물에다 딱 넣고 따뜻한 물을 딱 부으면 차가 쭉 우러나. 연잎차가 우러나.
그러면 그 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저기 우리 저 사무실에 옆에 사무실에 가서 연잎차를 2봉지를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은 그래서 지금도요 이게 연 못이죠, 그죠? 연못이잖아, 그죠? 독성을 뭐하고 없애고 나쁜 피를 제거한다. 나쁜 피를. 그러면 연잎의 첫째 조건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잎은 어디서 살아요? 연은 진흙에서 살아. 물에서 살아, 그죠? 흙에서 살아. 그러면 물을 잘 넣고 잘 빼야 될까요? 아니면 못 들어게 하고 못 나가게 해야 될까요? 잘 넣고 잘 빼야 돼요. 그러면 소통이 잘 되죠, 그죠? 원활하죠, 그죠? 그래 연의 피는 물이잖아, 그죠? 그 물을 잘 먹고 잘 뱉는 일을 하는 게 연이야, 가장 잘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쓰면 우리 사람들이 피를 맑게 잘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초로, 약으로, 차로 수백 년 전부터 연을 써온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요, 이 연잎차를 탁 마시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스님들이 참선하고 기도하기가 엄청 편안해져. 특히 어떤 사람한테 가장 권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울증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들은요, 이 연잎차를 따뜻하게 넣고 탁 마시면요, 한 10분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쁜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 진짜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손님이 오면 꼭 연잎차를 탁 우려놓고 한 잔씩 탁 드셔. 그럼 아무리 사악하고 마음 나쁜 사람이 앞에 왔어도 10분만 있으면 똑같이 편안해져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효과가 있어. 먹고 보면 알아요. 그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피가 깨끗해지는 거야. 이게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해주는 거야. 그럼 피가 맑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럼 우리 심장의 심은 마음 심자잖아, 그죠? 이 심장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심장이 편안하면 기분도 좋아져. 심장이 편해지면 즐거워져. 아까 우리 그 치매 체조하고 그랬을 때요, 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피도 잘 돌아, 혈색도 잘 돌고, 그죠? 그런 역할을 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가볍게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 되게 좋아요. 마음은 이제 몸을 가볍게 해요. 마음이 안정되고요, 피가 맑으면 몸은 자동적으로 가벼워져요. 몸은. 그 다음에 얼굴은 늙지 않게 한다. 동의보감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세 글귀는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나 자기 일에 하는데 힘든 사람들은 연잎차를 많이 애용을 하시죠. 연잎차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맨날 마음이 답답하고, 특히 갱년기에요, 짜증나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마음도 막 그러면 연잎차를 탁 하나 구해놓고 한 잔 편안하게 드셔요. 그 기간은 네. 몇 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아, 연잎차는요, 보통 한 2년 정도, 그냥 그 상온에 실내에 넣었을 때는 2년까지 마셔도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진공 포장을 해서 유리병이나 넣으면 3년, 4년까지도 괜찮아.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딴 거 차 만들어서 그 한 해에 소비하고 또 다음 해에 새 거 나오면 또 하고,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연잎차 가는 데도 엄청나게 많잖아, 연잎요. 연잎 큰 거 하나만 따면요, 한 거짓말 못해서 한 20-30분은, 한 50분은 작거리를 해요. 저기 남양주 쪽에 가면요, 연 엄청나게 많죠.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관리원한테 저 연잎 하나만 따갈게요 그런다고 해서 따가지 말아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그 놀러 가시면 연잎 하나만 따오셔. 저랑 같이 오는 공부한 거를 적용시키면 연잎차를 하나도 돈 안 들고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동의보감 중에서. 그리고 엄청 이쁘죠, 그죠? 연잎이, 그죠? 심청이가 여기서 나왔겠죠, 그죠? 꽃잎에서, 그죠? 심청이는 되게 체중이 작게 나갔나봐. 여기서도 나오니까. 그죠?
두물머리가 아프고. 맞아. 두물머리 아시네. 그죠? 네. 그쪽 가면 되게 많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따시면 안 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가 이거 안 그러고 따달라고 그래도 저는 따달라고 그래도 따주더라고. 3개나 따줘. 거기 가면요. 연자육도 팔고 연꽃도 팔고 그래요. 그런 거 가시면 기념삼 하나 사시고 또 사서 까서 드시기도 하고 갖고 와서 썰어서 말려서 차로 만들어서 근데 드시기도 그런데 하고. 파는 데는 없던데요. 그냥 뭐 그러니까 두물머리는 있어요. 두물머리 없던데요. 우리 그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사지 마시고 그 관리나 동네 분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하는데 손못 떼요. 아니 우리는 못 되니까 그분들한테 달라고 그러면요 줘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첫 번째 의사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해볼까요? 햇빛. 오늘 비가 오잖아, 그죠?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기분이 좋을까요? 비가 올 때 약간 우울할까요? 약간 우울해요. 누가 없어서? 햇빛이 없었어. 근데 마음이 되게 울적하고 좀 찹찹할 때요. 햇빛 짱짱한 바깥에 딱 나가면요.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의학자가 그랬어요. 햇빛으로, 빛으로 낫지 않게 하는 병은 없다. 다 나을 빛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되게 암울하고 힘들고 침울해져. 그래서 우리 나쁜 짓 하면 어디다 보내나요? 거기다가. 햇빛을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조금 줘요. 그런 이유도 있대. 저는 정확히는 몰라. 왜 그러면 조금 주면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대요.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대. 그런 게 있대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 그래서 거기서 교도라 그러죠, 그죠? 마음의 수양을 반성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밝고 명쾌하고 즐거운 마음의 분위기를 맞추려면 어디에 나가면 돼요? 햇빛에 나가면 돼요. 햇빛.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다 50살 넘었으니까요. 햇빛을 많이 쏘이시오. 겨울이든 여름이든 햇빛만 있으면 하루에 20, 30분을 쏘이시는 걸 원해요. 그럼 훨씬 기분도 맑아지고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우리 애기가 눈이 막 노랗게 황달기가 돌고 막 그랬어. 힘들어. 어떤 약보다 가장 좋은 약이 뭐라 그랬어요? 햇빛. 황달 있고 뭐 간장약, 간약 막 맨날 주사 맞고 먹이는 것보다요. 햇빛에 30분만 애를 내놨다가 데리고 들어오면 황달기 다 없어져 버려요. 간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애들은. 그럼 우리 어른들도 햇빛을 좀 많이 보면요. 계속 비타민 D하고 비타민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 기분도 좋아져. 그래서 햇빛이 지상에서 제일 좋은 첫 번째 여사 그랬어요. 두 번째 여사 누굴까요? 두 번째 여사 쉬는 거. 만약에 이 중에 자기가 간이 나쁜 사람이 있어. 많이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뭘 먹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보약일까요? 잠자는 거. 간장이 나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병이 없어도 휴식 치는 게 최고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엉겅퀴에 민들레에 실리마리 성분이 좋고 해도요 푹 쉬어주는 거, 마음 편안히 쉬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뭘까요? 세 번째 오늘 하셨잖아. 운동. 여러분들은 진짜 복동하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그죠? 그 운동이요 집에서 솔직히 혼자서 5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리본체도 좋죠, 그죠? 근데 그 운동 중에 저는요 최고의 운동으로 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칠 기준에서는 숨쉬기 운동이에요. 지상에서요 숨쉬기 운동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저께 제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요 어떤 평생 자연어가를 하신 분인데 숨쉬기 운동만 배웠어요. 거의 한 3시간 동안, 그죠? 네. 그분은 평생 숨 쉬는 것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게 줄여서 침도 넣고 뜸도 드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한테요 거의 한 3시간이 넘게 4시간 정도 1대1로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저도 숨쉬기 운동 엄청 공부하고 막 힘없다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못 따라가니까 직접 전수를 받았어요. 6월 달에 또 몇 번 와가지고 직접 해 주시겠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언젠가요 숨 쉬기는 거 진짜로 숨을 잘 쉬는 거를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전수 받았어.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숨 쉬는 호흡하고 그분한테 배워서 했을 때요 숨이 들으시는 깊이가요 거의 한 5배까지 들대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거를 다음에 언젠가 제가 꼭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저보고 교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저는요, 처음에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같이 따라오고는 어디서 이상한 나라에 사람이 온 줄 알았어. 진짜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휴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 어떤 분이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막 사지라 그러죠. 팔, 다리, 어깨가 다 아픈 사람이 지금 있어. 자기가 말을 하셨어. 그 사람은 조금 더 움직이셔야 조금 더. 그러면 훨씬 좋아져. 그리고 화수, 목금 1시간씩 요가하고 힐링, 지금 이거 치매 이렇게 관계되는 운동들 하는 거요. 하시면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요. 자기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스스로가 느껴요. 진짜 잘해요. 백약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요. 50살이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버리버리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막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 같죠? 자, 50은 넘으면요 10살, 20살, 30살 먹은 친구들이 우리 보고요 어리버리하다 그래요. 왜 어리버리하다 그러는 줄 알아요? 굳었어. 그거를 하루에 솔직히 1시간 풀어주면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는 운동은요 운동이 아니라 온몸을 풀어주는 그런 거예요. 힘들게 땀나게 한 게 아니라 온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넣는 최고 중요한 게 음식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고치법이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나와요. 최고의 운동. 동의보감에서 제일 큰 게 덕목이 첫 번째는요. 저를 말하는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첫 번째 호흡, 두 번째가 운동. 그렇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 기관이 잠에서 자서 처음 깨어나는 게 호흡이 깨어나요. 제일 먼저 새벽 3시에 숨이 트어요. 하늘의 기, 천기를 받아서 호흡문이 열리고 그 다음 호흡문이 열리고 나서 뭐가 열리냐면 음식을 먹는 지기, 이게 위장이 열려요. 호흡이 제일 먼저 열려요. 그럼 호흡 열리고 나서 숨을 쉬거나 처음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운동을 하거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지 말고. 그게 무슨 법이면 고치법이야. 그 고치법이 뭔가 하면 윗이빨과 치아와 아래 치아를 이렇게 딱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쳐줘도요 온 몸을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운동 설명이 있다고 밝혀줬어요. 여기 위치와 아래치를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탁탁탁 쳐도 온몸을 움직여서 30분 동안 10분만 하면 움직인 것 같은 효능이 온다고 조사, 연구, 보고 결과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침을 해서 뇌 운동까지 시킨대. 이빨 두 개가 저기 있어.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어떤 학자가 조사 연구를 했어. 그런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 중에 거의 70~80%가요 치아가 없든지 잇몸이 허약하든지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 했더니요 음식을 제대로 이거 운동을 안 해주니까 뇌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작은 만큼 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축구나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 감독들이 거의 10중에 9은 껌을 씹어요. 그죠? 그럼 왜 껌을 씹는지 알아요? 껌을 씹으면 뇌 활동을 정지시키고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할 때 지금은 이제 현직에서 나왔지만 선생할 때는 꼭 시험 기간에 껌을 씹게 했어. 다른 쌤은 시험 기간에 시험 보면서 껌을 씹어 그랬는데 저는요 껌 씹어라 괜찮다. 옆 사람 입냄새도 안 난다 그래요. 오늘도 지금 여기 우리 고등학교 그 3학년들이 오늘 시험 보고 지금 일찍 오는 거예요. 시험 오는데 전애들은 보고 제가 껌 씹으라고. 그걸 버릴 때만 잘 버리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껌 씹는 거를 저는 권장해요. 수시로 껌을 씹으셔. 그럼 뇌 활동도 정진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겨워져요.
그리고 일단 운동을 해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이 위아래만 움직여도 전체 운동이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를 연구 보고가 다 있으니까 꿈을 씹으시오. 그리고 그러면 또 뭐가 좋을까요? 입속이 깨우네. 그러면 이쁜 옆에 남자친구하고 뽀뽀해도 도망 안 가. 그죠?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저쪽에 네 번째 사람 볼까요? 그러면 식이욕. 금방 얘기했잖아요. 잠에 깨어나서 첫 번째가 호흡이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라고? 운동이라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식이를 먹어. 밥을 먹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몇 시에 밥을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8시. 그때가 무슨 시인가면 진시라 그래. 진시. 자축, 임모,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진시라 그래. 진시는 누가 일어나는 시간인가면 위장이 일어나는 시간대예요. 위장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대예요. 그때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때 밥을 제일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에 좋고 소화력이 흡수도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서 식이요법. 그 다음에 5번째는 누굴까요? 5번째 자신감. 마음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는 자신감보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제가 자신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걸 했는가 하면요. 어떤 한 학자가 이거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같이 이게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거를 좀 그냥 존중해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해놨지 실은 저는 마음이라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엄청나게 귀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거는 나한테 독이 돼. 근데 마음이 편하면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웃기는 말로 되게 불편해.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서는 마누라가 이제는 밥도 먹지 마라. 그 마누라가 이제는 밥을 먹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한다고 그랬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마누라. 지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마누라. 지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마누라. 지상에서 내 새끼를 낳아서 후세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마누라. 지상에 가장 친한 사람도 마누라. 근데 그 마누라가 해준 밥도 뭐 했을 때? 싸웠을 때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성의를 갖고 나의 최고의 우리 마누라가 해준 것도 뭐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요 먹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대신 거꾸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에서 식사를 하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보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밥 먹으러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근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밥 먹자 그래. 달려가 안 달려가? 달려가요. 바로 달려가요. 그러고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는 운동보다도 앞서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 4글자의 성어가 뭔지 알아요? 식내운전이라는 말이에요. 식내 음식 식자 올레자 운 좋은 운 행복 운 전. 그 말이 무슨 말인가면 좋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행운 즐거운 행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기 어떤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서로에게 행복, 복을 준다는 소리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소한 3번 이상 밥을 같이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든지 할 때는 꼭 뭘 먹자고 그래요? 밥이나 술을 한 잔 먹자 그래요. 그죠?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밥을 한두 번 이상 먹고 나서 뭐예요? 결정을 하잖아. 그리고 더 큰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그래. 또는 딸이 시집을 가. 반드시 뭐를 해요? 상견례. 상견례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은 누가 정해요? 양가에서 같이 정해요.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요?
마누라 집에 며느리 집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하고 우리 집안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맞춰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음식으로서.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분위기나 살아온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제력까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같이 맨날 가난하고 학자로 학교 선생이라고 선생님하고 월급이 2,000원밖에 안 되니까 짜장면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고급 한집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제력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꼭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볼 수 있어요? 그 가문의 집안의 내력이나 뼈대를 볼 수 있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가 나와요. 그거를 그 식당을 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연이란 약초 이런 거 하나도 어떻게 잘 하려고 하냐에 따라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 내가 연잎차를 예쁘게 타고 탁 주전자에 우려서 한 잔을 따라줘요. 우리 집은. 근데 저쪽 집은 가니까 커피도 1,500원짜리 커피를 내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잎차를 한 잔씩 마시고 사는 사람들하고요. 그냥 아무거나 드시고 차를 드시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연잎차를 배워서 연잎차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 다음 6번째 여자 해볼까? 6번째 여자. 친구. 6번째 여자. 친구. 그죠? 친구죠. 그리고 친구도 자기 마음이 좋아야 가요? 싫어야 가요? 좋아야 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친구들한테 잘해줘야 돼. 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새로운 또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친구는 자꾸 없어져요. 나이가 지나면. 그죠? 자꾸 없어져요. 어느 날요. 나랑 어디 차 마실 친구 하나 전화할 때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는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친구 친하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오기만 하면 맛있는 거 주고 오기만 하면 밥 같이 먹자 그러고 그 친구가 빨리 죽으면 나 친구 없어지니까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지고 챙겨주고 그러면 오래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비싼 거 주면 안 돼. 너무 비싼 거 값어치 있는 거를 주면요 친구가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안 와버려요. 작은 걸로 해줘야 돼. 작은 걸로. 그러니까 항상 와서 받아가도 부담 안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줘야 돼.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어떤 한 사람은 억만장자고 돈이 많은 친구고 어떤 한 친구는 돈도 없고 아주 검소한데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이 전화해주는 친구야. 뭐하니? 라고 인사만 해주는 친구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20년 후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또는 그 친구가 생겼어. 그랬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수백만 있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생각도 없이 전화 한 번 해주던 그 친구. 별로 돈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럴 때 달려가지고 그 친구가 달렸는데 미국에서 그거를요 6년 동안 연구를 해서 등록자가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 돼. 큰 돈 뭐 귀중한 거 막 갖다 주고 그게 아니고 관심 가져주는 친구. 진짜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의사가 100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연잎의 본능을 볼게요. 그죠? 첫 번째 말했죠. 아까 독성과 나쁜 피를 제거. 연이 솔직히 진흙에서 살잖아. 그죠? 그럼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몸으로 많이 들어와. 그를 잘 걸러내는 작용을 해. 그러니까 들어온 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작용을요. 의학적인 용어로 이뇨작용이라고 그래. 이뇨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성분들을 걸러내는 이뇨작용에 아주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피도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좋다. 심장을 편하게 해 마음을 안정시킨다. 아까 했죠. 그죠? 화를 없애준다. 아까 말했죠. 그죠? 이 차를 마시면 화가 내려앉습니다. 화가 없고 심장을 편하면 자연적으로 잠은 잘 와. 그죠?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이거 차 한 잔 편안히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잠이 와. 엊그저께 저번 주에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있어요. 옥서양이라고. 혹시 본 사람 있을까요? 그 옥서양하고 저도 잘 알아요. 같이 행사도 했어요.
한강에서. 그리고 거기 있게 체조하는 사람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 월선 선생이라고 교수라고. 그가 지금 연 4회째거든, 올해가요.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이 다 돈 경기를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거 참가할 단체 하면요, 5분도 안 돼서 다운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해서 엄청나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무념무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해. 그리고 그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데 제일 좋은 차가 저는 연잎차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잎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혈관 질환을 개선한대. 이 성분이.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을 촉진하고 만성결장염, 설사, 지혈, 혈변, 혈뇨에도 효과가 있대. 지혈. 옛날에는 피를 먹게 하는데도 이거를 썼었어.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연꽃의 혼행에 연꽃은 얼굴빛을 곱게 하며 온몸을 가볍게 한다. 더위 먹은 것을 풀어두고 주독을 제거한다. 주독도 똑같으면 아까 인후장을 잘한다 그랬죠, 그죠? 술 많이 드시고 나서 남편분이나 다음날 연잎차를 한 잔 하면요, 풀려. 훨씬 풀려. 그러면 참고로 스님은 약주 술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셔요? 그러면 천주교의 성당의 신부님은 술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셔요. 잘 드셔요. 담배도 피셔. 그러면 스님은 술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잘 드셔요. 그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 곡차. 스님들요, 마음이 울적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답답하면요, 곡차를 드셔요. 우리가 먹는 술이에요. 그럼 스님은 왜 그 술을 드실까요, 곡차를? 온몸에 혈액순환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술을 좋은 지인이어서 좀 많이 드셨어. 그 다음에 이제 숙취가 있어서 다음날. 그러면요, 연잎차를 탁 마십시오. 그러면 숙취 해독이 쫙 돼요. 그리고 콩나물하고 연잎이요, 그렇게 숙취에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잎차를 딱 구해놓고 만들어서 자기가 법제해서 오늘 배워서 해놨다가 그 다음날 남편한테 연잎차를요 하나 한 잔 갖다 드려봐요. 와, 고급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마누라의 품격이 느껴져. 다른 거 갖다 주는 것보다. 그 그릇도 한 2개만 사죠. 그 뭐라고 도자기로 된 거 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그 그릇 한 2개만 사. 옆에 거 넓은 거 2개만 사.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연잎을 탁 띄워놓고 뜨거운 물 탁 부어서 한 잔 같이 해봐요. 근데 없었던 사람도 생겨나. 막내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그죠? 막내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거기다가 선생님 예. 꿀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마셔도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꿀 섞어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아무것도 섞지 말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죠. 어떤 약초나 약재는 아무것도 섞지 말고 자체로 즐겨보시라. 꼭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중화제를 넣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책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거기는 없는데. 지금 오늘은 책이 안 나왔구나. 책 바뀐다 그랬죠, 그죠? 다음 달에.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이거 프린트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근의 혼은이면 연근은 주로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 연근을 반찬으로 엄청 먹죠? 연근을 반찬을 했을 때 무엇을 같이 섞었을 때 가장 좋을까요? 혹시 그거 알아요? 요즘 방송에서 엄청 나와요. 연근 반찬에 무엇을 뿌려서 드시면 정말 좋다고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고 막 뜨고 있어. 창이요? 오리 새싹가루. 요즘 그거요, 이게 궁합이 좋다고 엄청 뜨고 있어. 오리 새싹. 네, 그거를 같이 해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근의 활용을 볼게요. 이거는 한 개 적으셔요, 오늘은. 연근의 첫 번째 뭔가 하면 삼겹살에 연가루를 뿌려 구우면 타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다. 연가루가 첨가된 기름에는 고기, 마늘, 양파 등이 타지 않는다. 신기하죠? 진짜로 안 타요.
삼겹살을 구울 때 연가루를 뿌리면요 고기가 막 타잖아요. 그 타는 게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실험도 해봤어. 강화도에 있는 스님 한 분이 그 삼겹살을 구운 데다가 연근가루를 뿌려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그 뜨거운 기름 그냥 먹어봤어. 입속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근데 겁나서 나는 잘 못 먹겠어. 근데 안 뒤요. 신기하죠. 특히 오리고기 있잖아요. 오리고기. 그거를 연근가루 뿌려서요. 오리고기 기름이 이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그냥 마셔요. 그래도 이 속이 딘다 그래요? 데인다 그래요? 뭐라고 해요? 데이지 않아. 신기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오리의 기름을 먹으면 사람한테 정말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뭐 간혹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리 기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리 기름하고 돼지 기름하고 소 기름이 있어. 어떤 게 가장 나쁠까요? 소기름은 나빠요. 우리 들어가서 분해가 안 돼요. 소기름은 웬만하면 먹지 마시고 저는요 참고로 소고기를 먹을 때도 그 하얀 거 마블링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없는 거를 먹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적은 걸 먹어요. 그거 들어가서 소화 안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이유도 제가 잘 공부를 해봤어.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예요. 체온이 몸의 온도가 소화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온도가 36.5도인데 소고기는요 그거보다 한 40도 돼요. 더 높아요. 36.5도보다. 그러면 우리 온도보다 0.5나 1도만 더 높은 기름은요 우리가 분해를 못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축적이 돼요. 그리고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 그 소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 자주 드시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비만이에요. 뚱뚱해요. 그게 어디에 자는 건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 밑에 저장을 해놔. 소고기 기름은 다 보내는 것도. 그래서 이게 부어 있는 것 같이 비만하다는 저 아닌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보고도 있어요.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비만이 강하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요. 돼지고기는요. 약간 찬 성분의 고기야. 약간은 차지만 우리 온도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우리 소화 흡수력이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고소하고 저는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비계가 약간 붙은 거. 그 외국에서는요 미국이나 이쪽 가면요 소고기가 비쌀까요? 돼지고기가 비쌀까요?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만 비싸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죠. 그리고 웬만하면요 돼지고기 드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거 한 줄씩만 적어 놓으셔. 꼭 활용하셔요. 옷에, 입에 고기 냄새가 안 난다. 옷에 튀어도 기름 자국이 남지 않는다. 뭘 뿌려서 구웠을 때? 연근가루. 이거 적어 놓으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거 다 실험해보고 조사해보고 구워먹어보고 한 거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죠. 아마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이 연구돼보고 가장 많이 삼겹살 구워도 먹어보고 저번 달에도 구워 먹고 작년 11월 달에도 여기서 실습했어요. 제 연구실에서. 고기 굽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소금 박사가 와갖고 이렇게 해서 얼룩이요. 실제로 안 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 와인 사서 새 거 사가지고 돼지기름 딱 이러고 연근해고 닦아보죠. 없어져.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실제로 해봤대. 자기도. 그 다음에 주름살이 펴진다. 화장이 잘 지워진다. 이것도 제가 엄청 해봤어요. 저 이마박이 반짝반짝하죠? 어쩌다 돼지기름도 한 번씩 발라요. 연근가루 같은 거. 근데 진짜로 좋아져요. 딱 바르고 10분만 있으면요. 바로 달력을 느껴요. 내가 이쪽으로 반을 연근가루를 한 돼지기름을 발라. 그리고 안쪽을 안 발라. 그러고는 자기 집에서 한번 해봐요.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한 10분만 있다가 보면요. 달라요. 양쪽이. 아니 돼지기름 여기다 바르고 연근가루를 여기다 바르고 아니 연근가루를 뿌린 돼지 삼겹살 기름을 이쪽은 바르고 이쪽은 안 바르고 집에서 한번 구워 먹을 때 한 30분만 10분만 있다가 해봐요. 달라요. 이게 그 피부 촉감도 달라요.
신기하게 달라요. 그리고 돼지 그 연근가루 뿌린 돼지 기름을 갖고 저녁에 화장 그 지우잖아요. 그 떡칠같이 많이 했을 때 닦아봐요. 잘 닦여요. 엄청 잘 닦여요. 제가 다 해봤어요. 너무 잘 닦여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 촉촉, 탱탱, 동안 얼굴, 주름살 실정.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봐요. 마사지를 하면 이걸로 입에 보습 효과가 확실하다. 이거를 마사지 하면요. 우리 박은하 선생님 한번 실험해 보시죠. 진짜로. 돼지, 연근 가루를 뿌린, 상에서 뿌린 돼지 기름만 하지 말고, 그 기름만 받으면 깨끗해요. 노랗게. 그걸로 착 오일로 써봐봐. 너무 피부 부드럽고 좋아요. 바로 그렇게 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피부에 지장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거 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돈태반. 혹시 드시는 분 있어요? 돈태반을 드셔봐요. 피부가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좋아져요. 먹었어도 좋아져. 이렇게 발라도 좋아져. 그러면 제가 수수께끼를 낼게요. 소주가 있어. 소주를 이렇게 2잔을 마셨어. 마신 게 빨리 취할까요? 2잔을 온몸에 바른 게 빨리 취할까요? 온몸에 바른 게 빨리 취해요. 또 돼지 태반을요. 태반을 입으로 씹어서 먹었을 때 효능이 빠를까요? 딱 이렇게 해서 붙여서 피부로 먹게 했을 때가 빠를 거예요. 피부로 먹게 했을 때가 빨라요.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 한때 실제로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이 한때 많이 사용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태반이죠, 태반. 우리나라에서는 애기 태반이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렇게 수출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써요. 인 태반이. 우리나라에서는 돈 태반은 다 약으로 나와요. 제약회사 다 약으로 나오고 먹고 해고 피부도 좋아지고 갱년기 장애도 없애고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따는 것도 있어요. 그 태반을 여기 겨다리 밑에를 잘라서 집어넣어. 그리고 기워버려. 그럼 태반이요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엄청 건강해져요, 피부도. 실제로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요. 그 다음에 봐요. 연가루를 뿌려 장어, 고등어, 생선을 구우면 연기가 적게 나오고 사진다. 똑같죠, 그죠? 아까 삼겹살 했을 때 그런데 이런 고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등어. 작년에요, 고등어 때문에 온 매스컴이 난리가 났었죠, 그죠? 고등어의 그 태우는 미세 연기, 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해가 있고 안 좋다고 막 그랬잖아, 그죠? 고등어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가 많이. 고등어 장사하는 사람들요, 고등어 버려버리고 싶을 때,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 한 마리 2,500원, 5,000원 하던 게요, 500원, 1,000원으로 떨어지고요. 고등어 잡는 어부들도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고등어는 가장 고기로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연기가 거의 반 이상 다 줄어들어요. 신기하게 돼. 그리고 고기 맛도 좋아.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꼭 쓰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요, 그 연근 가루에 좋은 성분들이,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뭐야, 좋은 성분이 고기에 다 배어 들어가. 그래서 몸에 더 좋은 거야. 제가 그거를 다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간에 적용을 하시라는 거야. 있어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의 제일 큰 목적은 모르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를 실행해 주라는 거야. 생활에 적용하시라는 거야. 활용하시는 거야. 지금도 제가 그런 거야. 꼭 생활에 활용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근가루 한 200g, 100g만 사놓으면 1년 내써요, 솔직히. 뭐 한 달에 한 번 써도 1년 쓰고 2번 써도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을 줘요. 그리고 막 디렉터는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나고 심하면요, 그 연근가루를 티스푼을 한 스푼 더 가지고 한 1g 정도를 그냥 먹어도 되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레몬밤이라고, 그거를 아침 KBS 음원에서 한 1시간 동안 했어요. 그게 그 체지방, 뱃살, 지방분해 최고의 그 좋은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이 그 지방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막 방송에 막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양은 얼마나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g이면 됩니다. 그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요. 좋은 거라 그러면 너무 많이 드셔. 그게 문제야. 지금 이런 연금 가루나 레몬밤 같은 경우는요, 내 지방에 체지방을 뿌려 이런 쓰려면요, 1g이 기본으로 보시면 돼. 1g. 그럼 그만 돼지고기가 나왔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우리 60kg 이상 되는 킬로그램 이상 사람이 한 번 먹을 때 몇 그램 정도가 표준량이니까 먹었을 때 100g 정도밖에 안 돼요. 100g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식당에 가서는 고기를 1인분 몇 g을 줄까요? 200g. 100g이요. 100g이 너무 작으니까 장사하려고 100g 올려서 준 거야. 그러면 사람이 먹었을 때 200g을 1인분을 먹었어. 그럼 내가 소화 흡수되는 거는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연근 가루나 레몬밤에 이런 좋은 그 약초 분말 가루를 먹을 때는 큰 티스푼에 한 숟가락 100g을 기준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드시면 돼요. 많이 드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연잎차를 이렇게 피해거로 내가 돌려볼 거니까요. 한번 만져나 보시죠. 해놨는데 티백 속에 다시백 속에 1g을 넣었어. 하나에 1g을 넣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1g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마시게 한 거예요. 2번까지 우려 드실 수 있어.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많이들. 그리고 요즘 보리새싹이고 레몬밤이고 아로니아고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건강식품이. 그거를 가용하지 마시라고. 좋다고 막 몽창 넣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먹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런 병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물병 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한 몇 리터 되나? 350ml 되나? 500ml 정도 되나요? 그러면 티스푼에 2개 정도면 돼. 1개가. 그러니까 티스푼 그냥 가득 하나면 돼. 하나만. 그걸 흔들어서 그냥 하루 드셔. 그러면 충분히 흡수될 양만큼 돼. 그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